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한토픽의 용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 22회차 승무패 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어떻게 좀 좋은 결과를 얻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2회차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리뷰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볍게 23회차 또 K리그에 한해서 프리뷰를 또 간단 프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이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J리그를 또 못 올리게 돼서 또 이렇게 좀 또 이렇게 그 사과의 영상을 또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지금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매번 이렇게 자동차 계기판만 보여드리다가 그래도 사과를 할 거면 제대로 이렇게 얼굴 보이고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번에 좀 영상을 좀 얼굴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한토픽의 용한입니다. 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셨던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코만 보이지? 네, 아무튼 코코다는 소리는 좀 듣는 편인데, 네, 어찌됐든 제가 그 J리그 영상을 못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제가 깊이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셀카봉으로 찍고 있는데, 네, J리그 어찌됐든 제가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못 올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뭐 굳이 핑계를 대자면 제가 이제 아빠님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찌됐든 원인은 찾았어요. 원인은 찾았는데 우선은 이제 제 핸드폰의 용량 문제로 그게 좀 하나 좀 못 올리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 자체가 J리그가 이렇게 경기 수가 많아서 이거를 이제 조금 잘라서 올렸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원테이크로 이렇게 찍어서 이제 올리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조금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안 올라가고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시 50분까지 아니죠. 그걸 보고 이렇게 하셨을 거라면 저는 최소한 12시까지는 올렸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못 올리게 돼서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뭐 굳이 뭐 제가 안 올리셨다 하더라도 제 구독자 분들 중에 조금 그래도 이번 안에 좀 등수 안에 좀 드신 분들이 좀 많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좀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차 안에서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좀 찍고 있는 중이라서 네, 어찌됐든.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승무패 22회차 지금 이제 리뷰하고, 그 다음에 짤막하게 23회차 간단 프리뷰 말씀 드릴 텐데요. 우선은 좀, 이번에 토토캔을 보니까 승무패 1등 하셨던 분들이 한 10분 정도 나오시는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금 제하고 5,800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바라건대 제 구독자 분들 중에 뭐 승무패 1등 하셨던 분이 계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리뷰하고 프리뷰 영상을 매주 웬만하면 좀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매번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번 주에 등수에 드셨던 분들 네, 뭐 전에 들었던 못 들었던 상관없이 이번 주에 좀 등수에 들으셨던 분들 뭐 1, 2, 3, 4등 전부 다 제 이 댓글 이 영상에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번 프리뷰 때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축하 영상을 좀 영상에 축하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프리뷰를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는 우선은 승무패 22회차 이번에 또 4개를 틀리는 바람에 또 이번에도 등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공교롭게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등수에 못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좀 너무나 아쉬웠다. 네. 나름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찌됐던 결과가
뭐 이렇게 등수 안에 못 드는 결과를 들고 나와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요. 또 이걸 빌미로 해서 또 23회차 또 잘 준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부디 다음 주에는 좀 등수 안에 들기를 희망하면서 프리뷰 해볼 거고, 그러면은 제가 어떤 그 경기를 놓쳤는지, 어떤 경기를 틀렸는지 하나씩 리뷰를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그 낚시를 다녀와서, 네, 저 낚시 좋아하거든요. 낚시 다녀와서 지금 차에서 이제 저희 집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차에서 이렇게 좀 혼자 이렇게 좀 켜놓고 미친놈처럼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네, 좀 너무 좀 어색하네요. 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네, 64짜리고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요겁니다. 그 첫 번째 경기 이 사포로하고 사간도스, 저는 승패를 찍었는데 사포로가 3대1로 이겼죠. 승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요코마리와 마스모토 경기, 요코마리가 1대0으로 이겨서 이것도 이제 단통 승으로 갔는데 맞췄고요. 세 번째 빗살고베하고 오이타 경기 그 2대2로 무승부가 나왔죠. 네, 요것도 제가 단통 무를 갔습니다. 네, 요거 또 맞췄고, 나고야하고 시미즈 이제 요거 틀렸는데 저 단통 무 갔거든요. 이제 결과는 2대1로 시미즈가 이겼죠. 근데 이거 틀렸고, 간바오스카하고 쇼난 뭐 승무 갔는데 맞췄고요. 그 세르소 오사카하고 이와타 경기 승패를 갔는데 요것도 맞췄습니다. 둘 다 승이 나와서요. 그리고 이제 경남하고 인천, 요거는 제가 무승부가 안 나오고 승패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던 무승부가 또다시 한번 나오는 바람에 요거 틀렸습니다. 아산 무궁화하고 대전 시티즌, 네, 아산 무궁화가 그래도 좀 이길 수 있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던 요거에 이제 맞췄고요. 그 다음에 안산하고 부산, 제가 이거 부산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대구하고 서울은 뭐 서울로 이제 단통 패로 가서 요거는 맞췄고요. 센다이하고 도쿄 요거 승패로 갔는데 이제 센다이가 2대0으로 이겼죠.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현대하고 수원 삼성, 뭐 전북현대 의심 안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무승부 나왔죠. 요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강원하고 포항, 네, 이제 승패를 가서 이제 강원이 5대4로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해서, 네, 이게 뭐 어찌됐든 맞췄고요. 그 다음에 FC하고 전남, 뭐 제가 안양 뭐 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4번 경기 여지없이, 네, 이번 주에도 14번 경기는 뭐 네,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틀린 경기가 나고야 시미즈 경기 틀렸고요. 경남 틀리고, 그 다음에 부산 틀리고, 전북 틀렸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부산하고 전북은 좀 의외네요. 저는 이제 이 두 이 두 경기는 저는 뭐 대부분 아마 틀리셨던 분들은 이 두 경기를 좀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냐면 아무래도 좀 그래도 확률상 부산하고 전북을 의심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뭐 어찌됐던 뭐 부산하고 전북은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둘 다 무승부가 나오는 바람에 저는 뭐 투포를 생각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틀렸고, 개인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FC 서울하고 그다음에 대구, 네, 요거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이거 2대2 무승부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서울한테 뭐 한 골을 뺏긴 거나 다름없다 뭐 주심 욕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물론 억울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단통 서울 패를 대구 패를 예상을 해서 그렇게 갔지만 저는 맞췄습니다만 이게 사실 다 그 입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세징야가 넣은 골이 저는 핸들링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찍어주는 걸 보면 세징야가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슴 트래핑을 할 때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 받았어요. 가슴을 이렇게 받을 때. 근데 이게 정면으로 날라오는 게 아니고 뒤 측면에서 날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세징야는 이렇게 받았겠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 근데
여기 이쪽에 이쪽에 맞기는 처음에 여길 맞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쪽 그 어떻게 보여야 되지? 여기 요 부분에 분명히 저는 맞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봤어요, 저는. 예, 그래서 그 옵사이드 판정이 났는지 아니면 핸들링 파울이 그 판정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옵사이드가 아니면 이 여기 팔 안쪽에 맞은 이 부위에서 핸들링 반칙으로 생각을 했고, 어찌됐거나 저는 서울 단통을 받기 때문에,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을 봐도 우선은 서울이 정배가 맞고, 또 하나는 그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대구의 홈에서 FC 서울과 두 팀이 전 경기까지 지금 3번 연속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4번 연속 무승부, 뭐 안 나오라는 법은 없지만 설마 4번 연속 무승부가 나겠느냐. 그리고 정말 막상막하의 경기력을 끝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프리뷰를 찍고 혼자 이제 그 데이터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하면서 경기력을 분석을 하고 봤을 때 사실 승부패가 다 보이는 경기기도 했어요. 그 대구가 이겼다고 해서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었던 경기력이라고 봐요. 그런데 양쪽 팀을 어떤 그래도 무게감을 놓고 봤었을 때는 대구가 홈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에드가의 부재가 저는 츠바사의 부재보다는 훨씬 더 커 보였다고 말씀드렸고, 공격력 쪽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이쪽 그 서울 쪽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 그리고 수비는 뭐 둘이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서울이 어찌됐든 이기는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요게 참 말이 뭐 앞으로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무승부를 이제 단통으로 생각을 하셨거나 무승부를 가신 분이 계시면 저는 요게 조금 이제 아쉬웠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북하고 수원 경기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주심의 판정이 저는 좀 아쉽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구 그 전북하고 수원 같은 경우가 어찌 됐던 그 전북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그래도 조금 의외의 경기로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예상을 하셨던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의심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홈에서 제일 좋은 경기력이 그러니까 서울과 함께 그 전북이 홈에서 가장 최근까지 제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수원이 지난 FC 서울 원정에 가서 또 4대2로 또 대패를 당했고, 선수들의 면면이를 본다 하더라도 물론 이쪽에 타가트, 뭐 사리치, 한희권 선수 이렇게 좋은 폼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전북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아챔이라는 이 중간에 이제 아챔이 전북한테는 글쎄요, 저는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찌 됐던 결과가 이제 2대1이 나오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김신욱 선수가 골을 넣은 부분이 주심의 판정에서 인정이 됐다가 또 다시 이제 취소가 됐다가 또 인정이 됐다가 결국에는 VAR을 보고 취소가 됐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아쉬운 거예요. 결과는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심이 그렇게 줏대 없이 그렇게 판정을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김신욱 선수 골 세레머니 2번 했잖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전북 팬들도 사실 어떤 주심의 그 판정 하나하나를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가 나오면 안 된다. 예. 이러면은 사실은 주심의 권위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왜 자꾸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런 뭔가 이렇게 좀 후토크가 좀 나올 만한 이런 여지를 자꾸 주심이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나와야 된다 앞으로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짜증 났습니다. 네, 진짜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전북 경기를 마지막으로 단통으로 간 것들이 다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북, 뭐 경남, 그다음에 나고야 시미즈까지, 네, 부산도 그렇고요. 투픽으로 간 거는 다 맞췄는데 이 단픽으로 간 것들이 다 틀리는 바람에 어찌됐든 이번엔 좀 또 22회차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결과가 됐고,
또 말씀드릴 거는 뭐 별로 없는데, 제가 J리그를 못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정말 또 안타깝다라고 생각 들은 거는 뭐냐면, 뭐 부디 바라건대 1번, 2번 경기, 그러니까 사포로하고 요코마리 경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다이 경기는 틀리신 분들이 좀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다른 경기는 모르겠지만. 네. 부산도 좀 아쉽긴 하죠. 제가 이제 부산은 정말 의심 안 했는데, 안산이 거의 그냥 안산이 이겼어도 차라리 안산이 이기는 게 나을 뻔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부산이 오히려 비긴 게, 무승부가 나온 게 부산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고, 안산 입장에서는 진짜 아까운 경기라고 봐요. 네, 안산이 거의 다 잡은 경기를 조금, 네, 좀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부산 수비력이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네, 뭐, 부산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또 경기력이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참, 아무튼 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J리그가, 아무래도 이제 삿포로는 제가 이제 승패를 놓은 이유가, 저는 1번이나 2번 경기가 좀 둘 중에 하나는 쓰나미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그래도 요코마리는 그래도 뭐 투표율도 뭐 80% 이상을 좀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쓰나미가 날 수 있다면,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래도 사간도스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요코마리가 말씀드렸지만 FC 도쿄하고 가시마하고 이렇게 지금 가장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센다이도 좀 그렇지만, 반면에 마스모토 같은 경우는 원정 경기력이 좋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 공격력이 아주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삿포로가 또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간도스가 좀 또 이렇게 뭐 좀 끈끈한 모습을, 지난번에도 저는 그래도 좀 뭐 수비 실수로 인해서 시미즈한테 이제 아쉬운 골을 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비겨주거나 혹은 또 이변이 한번 일으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요코마리보다는 삿포로 경기가 그래도 좀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1번은 승패를 갔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둘 다 승이 나왔죠. 그리고 뭐 빗살고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무승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니에스타가 없다라는 얘기 듣고, 사실은 빗살고베만큼 외국인 용병한테 의존력이 강한 그런 팀이 지금 J리그에 별로 없거든요. 뭐 용병들이 좀 대부분 좀 다 잘해주고는 있지만, 빗살고베는 이니에스타와 그 다음에 다비드 비아하고 그 다음에 웰링턴 선수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 90%입니다. 네, 그래서 이니에스타가 중원에서, 지난번에도 FC 도쿄 원정 가서 이니에스타가 이제 골을 넣기도 하고 해서 1대0으로 빗살고베가 이겼잖아요. 뭐 사실은 이변 경기 중에 하나였죠, 그 경기도. 그러나 이번에는 이니에스타가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웰링턴하고 다비드 비아가 해야 되는데, 이니에스타가 하는 역할이 골을 넣기도 하지만 사실 골게터라기보다는 중원에서 패스를 통해서 공격력을 조금 원활하게 해주고, 또 그다음에 이제 패스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게 좀 이런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이니에스타가 주로 하는데, 그 선수가 빠지면은 이니에스타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저는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빗살고베에는. 그리고 오이타가 상대적으로 수비가 빗살고베보다 훨씬 좋습니다. 공격력도 물론 개개인으로 따지면은 뭐 당연히 이쪽 웰링턴이나 뭐 다비드 비아, 이니에스타가 훨씬 더 높지만, 공격력도 이니에스타가 빠진다고 치면 수비력으로 밀어도 되고 공격력도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저는 한 1대1 정도 이렇게 무승부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0대0이나. 근데 이제 2대2 스코어가 나왔고, 어찌됐든 저는 이거를 단통 물을 갔는데 맞았고요. 센다이하고 도쿄는 어찌됐든 승패를 갔어요. 무승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데이터가 무승부가 나올 만한 데이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승패를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센다이 도쿄는 뭐 쉬워 보여도 단통보다는 그러니까 투픽을 가져가셔라, 이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J리그 영상을 못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요 멘트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못하게 됐고요. 어찌됐든 최소한 삿포로 요코마리, 그 다음에 센다이 경기는 좀 많이 틀리신 분이 많이 없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그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경기 K리그 그냥 간단하게 프리뷰를 좀 해보면,
제주, 대구가 있고 수원, 경남, 뭐 포항, 전북, 인천, 강원, FC 서울, 울산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이번 주에 확실하게 좀 본 게 제주하고 경남은 희망이 없다.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하고 대구는 아마 많은 분들이 대구로 보실 것 같아요. 예, 대구 원정이긴 해도 제주가 홈에서 뭐 얼마나 보여줄까? 전 뭐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변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대구가 이번에 또 이겼으면 또 모르겠지만 대구 서울한테 첫 패를 당했잖아요. 대구가 봐줄 이유도 없고 뭐 그렇다고 제주가 뭐 그렇다고 대구 경기를 지난번 성남하고 했을 때 졌지 않습니까? 2대1로 뭐 세 골이 다 진짜 기가 막힌 골들이 나왔는데 뭐 지난번에 성남한테 졌다고 해서 대구를 발판 삼아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뭐 분위기로 가자? 말은 좋지. 근데 그렇게 될까요? 이거 뭐 대구 아마 많이 몰릴 것 같고 대구 경기를 잡아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은경 감독 별로 기대 안 되고요. 제주 스쿼드 제주 선수들 용병들 별로 기대 안 됩니다. 예, 뭘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리고 포항 전북은 포항은 좀 진짜 이렇게 경기하면 안 돼요. 포항 선수들. 네. 아니 강원에 이번에 강원할 때 아마 대부분의 그 아마 분들이 강원이 4골이나 저 포항이 4골이나 뽑아냈을 때 아마 이거는 그냥 포항이 이겼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저도 강원 승을 예측을 했지만 뭐 승부패가 다 보이는 경기에서 강원이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배당도 그렇고 근데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포항이 막 4골씩이나 넣고 역시 강원이 그 홈에서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과는 5대4로 이겼잖아요. 강원이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항은 이런 식으로 게임하면 안 됩니다. 네. 아니 강원의 거기 그 홈이 비록 강원 홈이지만 포항 팬은 없었냐고. 후반 추가 시간대 3골이나 준 거는 저는 진짜 이거는 강원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포항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겼어야 되는 경기예요. 아니면 비기던가. 최소한 비교도 안 되는 경기야. 이겼어야 돼. 4골을 넣고 5골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후반 추가 시간에 3골 주는 게 말이 돼요? 그럼 그 뭐야? 사실은 이거 뭐 제가 볼 때 주작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어찌됐던 이거는 포항 선수들의 수비력이 진짜 형편없었다. 그리고 집중력의 차이라고 봐요. 강원은 어떻게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기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들이 눈에 보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포항은 그렇게 했으니까 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포항은 이런 분위기라면은 그 홈으로 가서 포항이 또 상대적으로 원정보다는 홈 경기력이 좋은 팀이잖아요. 홈으로 가서 상대를 또 전북을 만나는데 전북을 상대로 어떻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겠냐고. 물론 뭐 새로 들어온 그 용병들의 2명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좀 좋게 가져가려고 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저는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전북도 절대 전북을 넘기는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 선수들은 오늘 이겼어야 됐고 그러니까 결과가 어찌됐든 5대4로 나올 수는 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3골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경기를 본 적이 없고 그 어느 팀도 4골을 넣고 나서 5골을 줄 수는 있지만 그 후반 추가 시간 때 3골을 준다라는 거는 아 이건 진짜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포항 팬이 아니라서 그렇죠. 저 포항 팬이면은 아마 포항 홈페이지 그 폭파시킬 것 같아요. 정말로. 예. 포항 선수도 이렇게 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뛰는 거는 팬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예.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돼. 그게 프로야. 어? 말도 안 되는 게임이잖아 이게. 예? 아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하고 강원이 오히려 더 분위기가 좋죠. 그리고 인천도 요즘에 그 유상철 감독이 그 이제 그 팀을 조금씩 잡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고 비록 인천하고 경남 경기 저는 오히려 이 똥 경기가 당연히 무승부가 보일 법한 경기는 오히려 승패가 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무승부가 날 법한 경기는 무승부가 나더라.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찌됐던 인천과
경남의 경기가 무승부가 났는데 저는 이번에 경남에 다시 한번 또 실망을 했고요. 예. 이 인천은 이제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강원이 정말 어렵게 이번에 진짜 포항을 진짜 투지로 잡아냈어요. 집념의 승리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에 정주국 선수의 그 헤딩의 역전골도 그렇고. 근데 인천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냥 대진표만 보고 이제 지난 경기하고 이렇게 매칭을 한번 시켜보면 인천 그냥 강원 입장, 물론 강원이 홈에서 이기긴 했지만 강원도 원정에서 최근에 계속 경기력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강원에 그래도 무게감은 강원 쪽에 있지만 이 경기는 그래도 무승부 정도는 같이 가져가야 될 경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수원 경남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경남은 제가 볼 때 이번 이 수원전에서 뭐 이번 첫 원정승을 가져가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뭐 보신 분들 대부분 아실 거고 수원도 사실은 지금 홈에서 경남을 좀 잡아야 될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타가토와 사리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한희권 뭐 염기훈 뭐 이런 선수들 뭐 제가 볼 때 경남의 수비가 이런 선수들을 좀 이겨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경남이 쉽게 수원에서 이변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대다수의 표도 사실은 수원 쪽으로 조금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대구는 대구 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고 수원 경남은 수원 쪽으로 좀 몰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강원은 또 강원 쪽으로 좀 많이 몰리겠죠. 그리고 또 한 경기가 뭐냐? 네, 포항 전북은 당연히 전북 쪽으로 좀 많이 몰릴 거고. 그러니까 아마 다음 회차 경기는 이 뭐 가운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경기들이 좀 대부분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게 이제 FC 서울하고 울산인데 울산이 이번에 이제 아침 경기가 있고 뭐하고 해서 안 했잖아요. 원래 이제 해야 되는데 경기를 안 했고 이제 FC 서울만 했는데 이번에 FC 서울이 대구와의 이제 좀 나름 뭐 그래도 명 경기를 하면서 좀 좋은 결과를 가져갔는데 지금 원정에서 제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 울산과 홈에서 제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이 만났습니다. 그 서울은 아직까지 홈에서 지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아주 극강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어렵다는 대구 원정에서도 어찌됐던 결과를 좀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갔으니까 아마 선수들이 울산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마 어찌됐든 좀 이 경기가 이번에 이제 또 대구 서울만큼 또 이렇게 좀 박빙의 승부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승부패가 다 보이는 경기고 그리고 전북하고 울산은 다음 주에 또 아침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찌됐든 중간 픽이든 그 최종 픽이 됐든 제 의견은 요 경기를 다 보고 난 후에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직은 어쨌든 프리뷰 그러니까 간단 프리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쉽게 볼 수는 없는데 승부패가 다 보이는 경기지만 그냥 예측만 하면 무승부 정도. 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확 쏠리지는 못할 것 같고 득점이 많이 날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땐 뭐 양쪽 수비가 또 워낙 지금 아직 탄탄하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아무튼 무승부 정도 이렇게 단통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J리그는 이제 뭐 다음 주 이제 조금 이번 주 경기를 거의 못 봤기 때문에 보면서 좀 하나씩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4번 경기가 제가 보기로는 그 사간도스하고 시미즈 경기거든요. 이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관건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번 회차에 안양하고 그다음에 저기 전남 경기를 안양 승을 예측을 하지만 저한테는 좀 어려운 경기고 까다로운 경기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 밖의 또 경기들이었고 팀들이었고 그래서 좀 어려울 경기고 또 14번을 제가 계속해서 잘 맞추고 야구 14번까지도 잘 맞추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승무패 14번이 저한테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좀 고비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찌됐든 또 이번에 또 안양의 승 맞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진짜 고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쌍안도사하고 시미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23회차는 네 14번 경기를 절 믿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정말 어려워서 진짜 최대 고비일 것 같습니다. 최대 고비. 네 그런데 어찌됐든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좀 웬만하면 30분 안으로 끊으려고 했는데 또 이제 30분 다 돼가네요. 자, 어찌됐던 여러분, 제가 지난 회차 J리그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월요일, 한 주 시작하시면서 좋은 월요일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조회수에 비해서 좋아요가 너무 적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신청 안 하시고 그냥 동영상만 확인하셨던 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셔야 제가 영상 올린 거 바로바로 그때그때 올라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승무패 22회차 등수 안에 드셨던 분들 1, 2, 3, 4등까지 등수 안에 드셨던 모든 분들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초안 중간픽 할 때 다 한 분 한 분 다 꼽아서 축하 영상을 축하 인사를 개인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23회차, 이번 주 22회차만큼 또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K2 리그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K리그 5경기, 그리고 9경기가 이제 J리그.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K2 리그가 빠져서 J리그가 들어오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번에 J리그, 제가 지난 회차는 분석을 좀 나름 잘해서 한 경기 틀렸는데 네, 저 이번 회차도 하나 틀렸어요. 네, 이번 회차도 하나 틀렸기 때문에 J리그 맞지? 하나. 나고야 시미즈 무승부 하나 틀렸네요. 단통 무관거 요거 하나. J리그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회차도 하나 틀렸고 이번 회차에도 J리그 하나 틀렸습니다. 다음 주는 올킬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용한 토픽의 용한이었고요. 남은 회차 또 23회차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뷰 영상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네, 좋은 일주일 그리고 힘찬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